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대학 연구팀은 40세에서 69세 사이의 성인 20만 명을 대상으로 섭취와 암 발병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해 보았는데 을 많이 섭취하면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암 환자를 자주 보는 의사로서 무조건 멀리하는 음식 3가지가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기관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목한 는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최근 암의 치료 성적이 매우 향상된 것으로 밝혀져 있지만 여전히 암 환자의 30% 정도는 5년 이상 생존하지 못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 중에서도 4기 암은 항암 치료로 완치는 불가능하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좋은 식사만 한다고 건강을 반드시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쁜 음식 몇 번 먹었다고 바로 암이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식사는 우리의 생활 습관이기 때문에 장기간 지속했을 때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탄고기나 육가공 제품 등 1군 발암 식품들을 꾸준히 섭취하면 암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거의 대부분 과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저는 암 환자를 자주 보는 의사로서 무조건 멀리하는 음식 3가지가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기관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목한 가공육류는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실에서 최고 인기 있는 메뉴는 핫바나 핫도그인데 저는 영양학을 공부한 이래로 단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가공육류에는 방부작용과 발색 효과를 위해서 아질산나트륨이라는 성분이 들어가는데 이 성분이 1군 발암물질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아질산나트륨을 넣지 않는 핸드메이드 제품은 냉동 유통되고 냉동고 또는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으니까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 2번째입니다. 커피숍에 가면 단맛을 즐기시는 분들은 커피에 시럽을 듬뿍 넣는데 그 시럽이 고과당 옥수수 시럽입니다. 과당은 비만과 당뇨는 물론 젊은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지방간의 원인 물질로 지목되어 있고 암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3번째는 기름에 튀긴 탄수화물입니다. 뭘까요? 가장 흔한 것이 여러분이 즐겨 드시는 치킨과 감자튀김입니다. 그 다음엔 도넛이고 거의 대부분의 과자와 스낵들도 기름에 튀긴 탄수화물입니다. 이렇게 당이 많고 기름에 튀긴 음식들은 췌장에 계속적으로 부담을 주고 염증이 쉽게 생길 수 있게 돼서 췌장암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음식들이 치명적인 음식들이지만 가장 치명적인 음식을 들자면 흡연과 함께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는 육가공 제품은 절대로 드시지 말 것을 권유합니다. 꼭 드시고 싶다면 아질산나트륨을 첨가하지 않은 냉장 육가공 제품을 찾아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음식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탄고기 외에는 모두 가공식품입니다. 동물이든 식물이든 자연의 형태로 섭취하면 건강에 이로운데 가공을 하면서 암을 초래하는 성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 번 강조드렸다시피 곡물은 도정하지 않은 현미나 통밀 그대로인 통곡식이고 식물은 가능하면 가공하지 않은 자연 식물식입니다. 합쳐서 통곡 자연 식물식이 최고의 암 예방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미국 농약회사 몬산토의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발암 가능성을 두고 전 세계적으로 논쟁이 뜨겁습니다. 2015년 세계보건기구 산하 세계암연구기관에서 글리포세이트를 2군 발암물질, 즉 발암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분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식량농업기구와 세계보건기구가 합동 조사를 했는데 발암 및 유전 독성 유발 가능성이 작다는 안전 검토 결과를 내놓아서 세계적으로 찬반 의견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글리포세이트의 내성을 가지도록 식물을 유전자 조작을 해서 글리포세이트를 뿌리면 다른 모든 식물은 죽고 원하는 농작물만 잘 자라도록 품종을 개량한 식물을 GMO 식물이라고 하고 이들을 원료로 만든 식품이 GMO 식품입니다. 글리포세이트는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겠지만 이에 내성을 가지도록 유전자 조작한 식물이 어떨지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환경론자들은 글리포세이트와 마찬가지로 발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GMO 식품을 동물들에게 장기간 먹여본 결과 암 발생률이 높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식용으로 유전자 조작식품 수입 세계 1위이고 사료용으로는 세계 2위라고 하니까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시민단체에서는 세계암연구기관에서 발암물질로 지정받았던 글리포세이트를 GMO 식품 속에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잔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GMO 표시 제도를 확대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수입된 GMO 식재료의 99%가 축산 농가의 사료로 쓰이고 있으니까 소, 돼지, 닭들의 고기 속에 글리포세이트와 유전자 조작으로 인한 발암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동물식을 계속하는 것은 큰 위험이 되겠죠. 생선의 사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외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채소들 중 옥수수, 콩, 감자 등은 거의 GMO 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육체적으로 감수성이 약한 어린이들이나 암 환자들은 이들 식품을 피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모든 가공식품, 마트에서 팔리는 것들 중 생수를 제외한 모든 제품들 속에 GMO 식재료가 섞여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옥수수, 콩, 감자를 제외한 식물식을 하시고 동물식과 가공식품은 피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과일에 들어있어서 과당이라 일컫고 좋은 당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요즘엔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식품 속에 넣거나 음료에 넣는데 이들을 액상과당이라고 합니다. 이들 과당은 여러분 잘 아시는 최종당화산물이라는 AGE를 만들어서 성인병 도이발하고 혈관이나 장기에 붙어서 염증 손상을 일으킵니다. 또 과당은 활성산소를 만들어서 여러 장기에 손상을 주는데 만성염증을 일으키고 방치되면 암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과당은 100% 간으로 가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고 그로 인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지 않아서 좋은데 간에서 지방으로 전환되어서 지방간이 생길 수 있고 지방산과 연관되어서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고 장기적으로는 당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액상과당을 대체할 수 있는 감미료가 있는데 스테비아는 국화과의 설탕초인데 이 잎의 감미 물질을 추출해서 감미료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스테비아의 장점은 설탕의 300배 정도의 강한 단맛이 느껴지지만 혈당과 지방 축적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스테비아에는 노화를 막는 물질인 폴리페놀 또한 다량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충치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단맛을 탐하다가 중독되는 식습관을 야기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일리톨은 자연 유래 성분으로 열량이 낮고 섭취 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서 당뇨 환자들도 섭취할 수 있는 대체당이지만 섭취 시에 소화기관에서 발효되기 때문에 설사, 구토, 복통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 과량 섭취 시 주의를 요합니다. 세 번째, 아스파탐은 설탕의 200배 당도를 가지고 있지만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요즘 웰빙 식재료로 많이 이용되는 에리스리톨은 설탕의 70% 정도의 당도를 가지고 있는 당알코올 형태입니다. 당알코올이라는 것은 탄수화물을 발효시켜서 알코올 형태로 만든 것인데 흡수가 덜 되고 스테비아에 비해서 쓴맛이 없어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다 복용 시 자일리톨과 마찬가지로 소화기계 장애의 부작용이 올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테비아는 끝맛이 쓰다는 단점이 있고 당도가 너무 강해서 양 조절이 어렵고 에리스리톨은 설탕보다 당도가 낮아서 양을 많이 넣어야 하고 과다 복용 시 소화기 증상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 때문에 라칸토라는 감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나한가와 에리스리톨의 꿀조합으로 탄생한 감미료로 칼로리 제로이고 당도가 설탕과 거의 같기 때문에 양 조절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대학 연구팀은 40세에서 69세 사이의 성인 20만 명을 대상으로 초가공식품 섭취와 암 발병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해 보았는데 34종의 암 발병률을 1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탄산음료나 과자 같은 초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하면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고 발표했습니다. 초가공식품이라는 것은 식품 첨가물이 다량 첨가되고 가공과 변형이 많이 이루어진 식품을 말합니다. 연구 결과 초가공식품 섭취량이 10% 증가할 때마다 전체 암 발병률이 2%, 난소암 발병률은 19% 증가했습니다. 암 사망률도 초가공식품의 소비가 10% 증가할 때마다 전체 암 사망률은 6%, 유방암 사망률은 16%, 난소암 사망률은 30% 증가했다고 합니다. 초가공식품은 비만, 심혈관 질환, 당뇨병, 암 등 수많은 질환을 유발하고 조기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건강을 위해서는 밀가루, 설탕 등 정제된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암이 생기기 위해서는 발암인자와 촉진인자가 겹쳐야 합니다. 발암인자는 세계암연구기관에서 지정한 1군 또는 2군 발암물질들을 말하는 것이고 촉진인자는 돌연 변이로 발생한 암세포가 꾸준히 자랄 수 있도록 촉진해주는 인자로 나쁜 생활습관과 환경오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발암물질을 먹었다고 무조건 암에 걸리는 것은 아니고 건강식품을 먹고 있다고 절대 암에 걸리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습관, 운동, 환경, 스트레스 관리 등 모든 조건을 건강 상태로 유지하는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탄고기를 먹으면 암에 걸린다는 말이 많은데 고기가 타면 벤조피렌,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아크릴 아마이드 등이 만들어지는데 이 세 가지 모두 1군 발암물질로 등재되어 있죠. 그래서 탄고기는 암을 유발하는 제1원인으로 지목해야 합니다. 흡연만큼 나쁘지만 한두 번 먹는다고 암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흡연도 계속했을 때 폐암을 초래하는 것처럼 탄고기도 꾸준히 먹을 때 암을 초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고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립암센터와 보건복지부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암 예방수칙 10가지는 금연, 절주, 채식 많이 하기, 탄 음식 먹지 않기, 적절한 운동하기, 건강 체중 유지하기, 암조기 검진받기 등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식습관과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식사는 통곡 자연식물식을 그냥 실천하시면 됩니다. 어려울 것도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100% 현미밥을 드시고 채소, 과일, 해조류를 잘 챙겨 드시면 됩니다. 조리할 때 양념이나 드레싱을 가능한 적게 넣어야 합니다. 운동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적절히 섞어서 하시면 됩니다. 유산소 운동은 걷기, 수영, 자전거, 등산 등인데 무리하지 않도록 하루 1시간 정도만 하시는 것이 좋겠고 격하게 하시거나 장기간 운동하시는 것은 오히려 해로운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10가지 수칙에 들어있지 않는 것으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일체유심조라는 말처럼 모든 것은 마음이 결정합니다. 좀 나쁜 음식을 먹고 운동도 부족하더라도 마음을 잘 다스리면 충분히 암을 예방할 수 있고 모든 수칙을 100% 잘 지키더라도 마음 관리가 잘못된다면 암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음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밝고 유쾌한 생활을 영위하시길 권유합니다.